감히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길 한복판에서 아이를 도둑 맞을 거라고 말이죠. 멀리서 한 남자가 아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아이를 뺏으려는 자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야, 엄마 여기 있어. 나쁜 사람들 데려가려고. 계산나 비켜요 그러니까. 엄마 찾는 거 안 보여요? 네? 저기 악마 같은 할머니 입 좀 내보래. 한밤중에 일어난 육탄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쌈신가뭐이 막 그냥 내서 막 씹고. 아, 시끄럽긴 했어요? 나이게 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막그 경찰 얘기하니까 나가봤는데 경찰 막 한명 같은 데 나와 있어. 지게길 때문에 경찰차가 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사건이 일어난 음식점. 그날 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장님. 8시 반에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니까 우린 청소했는데 조금 있다가 지금 비명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엄마 누워있고 애기 누워있고 사람들은 아이를 떼어내려고 하고 엄청 무섭더라고. 우리 엄마가 찾아왔을 때 그말 강하더라고요. 이혼을 했는데 아이 때문에 그럽니다. 쌍둥이 엄마는 그 다음 날 남편이 아이들을 납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CCTV 영상 속에 등장한 부부는 누구나 알 법한 유명 인사입니다. 한국인 최초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임정식 씨. 저는 막걸리 장사하고 있는 이여영이라고 합니다. 막걸리 주점 체인을 운영하며 요식업계의 잔다르크로 불렸던 이여영 씨. 요식업계에서 세계의 커플 탄생으로 불렸던 이들은 2020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왜 이들은 아이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여야 했던 걸까? 우리는 어렵사리 아이를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여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날 구타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발목에 인대가 끊어졌고 여기 손목은 뼈가 부러졌고 나머지는 인대 늘어난 뭐 그런 정도. 그날의 일이 지금 매일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고 애도 계속 그걸 되새기고 있어가지고 밥 먹다가 아이가 이제 잠이 들어서 한 명을 제 지인이 안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자기도 똑같이 안아달라 그래서 제가 안고 2걸음인가 뛰는데 뒤에서 제 지인의 그 비명 소리가 으악 하더니 저 끝으로 멀어지더라고요. 뭔가 덮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애를 안고 식당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이제 저를 주저앉히고 애를 뺏으려고 해서 제가 이제 애를 끌어안으니까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악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그녀. 남자들이 뛰어가는 방향을 보니까 그 카니발 같은 차가 한 대 있었고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저희 시어머니하고 이제 시댁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있었고. 엄마 찾는 거 안 보여요? 네? 야, 엄마 여기 있어. 나쁜 사람들 데려가려고. 계산나 비켜요 그러니까. 저기 악마 같은 할머니 입 좀 내보래. 어떻게 어른이 친한테 양말을 그래. 저 지나는 사람아. 어른이 친한테 어떻게 양말을 그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야간 공동폭행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저와 저희 아이가. 그날 그 사람들이 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아이를 이제 뺏어가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이를 빼앗아 가는데. 저를 폭행해서 협박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아이를 빼앗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했다는 전 남편. 그녀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이쪽이 애들 주로 지내던 공간.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생활했다는 쌍둥이. 저녁살 많네요. 그죠. 애들 여기서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계속 쌓여가고 있죠. 장난감들이 애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 부모님 댁이거든요. 교리원에서 바로 일로 왔어요. 여기서 같이 지내긴 했어요? 안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100일 전에만 그냥 몇 번 잤어요. 여기서 몇 번 자고 본인 뭐 일핑계대가 맨날 올라가고. 7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수연이. 선생님
이제 출장 같은 거 가고 그러면 애기들이 궁금해서 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그랬냐 했더니 남의 집을 왜 오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2020년 4월 달부터 이제 이혼 분쟁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제가 양육권이랑 친권 다 가져온 걸로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상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임정식 씨. 나 만지면 안 돼요. 지워줘야 안 돼. 제가 아기들을 계속 이제 양육을 하고 그 소송 기간 동안은 재판부에서 상대방한테 2박 3일 면접 교섭권을 줬었어요. 2주에 한 번 2박 3일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쌍둥이들. 아기들을 이제 주말에 이제 엄마한테 주고 이제 제가 보통 주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픽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이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나 갔어요. 아유. 갑자기 연락을 피하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이여영 씨.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하소연에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고 본인도 그 연희동에 어린이집에 아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이제 저희 아기들을 사진관에서 보게 되어서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렇게 쌍둥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은 임정식 씨.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뻔한데 줘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법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각서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또 협조 안 하면 나도 너한테 협조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면접 교섭권을 잘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를 만나게 해줬다는 임정식 씨. 불안했지만 그래도 2달 동안은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아기를 픽업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갑자기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데리고 있겠다. 일방적으로. 아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했지만 근데 경찰도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소송 끝나고 와라. 뭐 애들 뭐 안전 여부 물어봐도 저한테 직접 보여주지는 않고 뭐 통화해서 애기들 잘 있다 이 정도로만 전 건담만 들으니까 저는 이제 걱정은 쌓여가는 거고 애기는 계속 못 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작년 8월 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려 7개월 넘게 아이를 보지 못한 정식 씨. 개인 SNS를 통해 쌍둥이 소식을 접하고 있던 찰나 한 영상을 보고선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 영상 중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아빠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딸들한테. 그거 듣자마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죠, 정말로. 애들도 뭐 이런 대답하고 뭐 들으면 저는 돌아버린 거죠, 정말로. 전 친아빠가 지금 7개월 아기를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남자가 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흥분했던 것 같아요. SNS에 보이는 단서들로 위치를 특정해 찾은 제주도의 한 식당.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가 이렇게 데리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왜 애기를 데리고 가려는 거였어요? 제 아이니까요. 근데 판결문에 여기 남자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8개월째. 경찰서 가서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법원 판결 나온 거 다 가지고 가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일보래 이런 거예요. 지금 본인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섭일보래. 무슨 강제 집행이에요? 근데 강제 집행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애들 친권자고 양육자고 지금 뭐 내가 데리는 게 맞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했던 걸까요? 할머니가 막 엄마 이렇게 끌어안고 슬슬 내려줘요. 그러니까 치아 못 치면서 그냥 아이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일단 각자 이렇게 데리고 가 있어라 해갖고 이렇게 그쪽에서 종료된 걸로 알았거든요. 일단. 그렇게 쌍둥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여영 씨가 쌍둥이를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 양육권이랑 친권은 남편에게 있다. 네네. 그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정말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어떤 엄마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보내진 않았을 거고 저와 같은 소극적 저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 지난 8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걔한테는 뭐 걔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를 뭐 납치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납치범들한테 제 아기를 구제했다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다 주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상대방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징역형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한테 줬습니다. 외식 사업가로 유명한 월양의 이어영 대표를 직원들이 고소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이어 직원들에게 지급할 4대 보험금까지 횡령했다는 혐의인데요. 대규모 임금 체불과 직원들 몫의 4대 보험금 횡령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임금 체불 같은 부분은 지금 어쨌든 근데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쵸. 집행유예지만 유죄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임금 체불한 건 사실이죠, 제가. 근데 임금 체불을 왜 하게 됐냐. 40억 횡령 소송에 걸려 있고 임금 체불을 20억 가까이 한 엄마한테 판사는 애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덫에 제가 걸렸다는 것을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됐어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직원의 일탈로 40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그 당사자를 형사고소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는데 해당 임직원은 부인이자 월양 대표인 이여영 씨였던 겁니다. 임정식 씨는 이여영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법인의 돈 약 40억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월양의 이여영 대표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된 적이 좀 있어요. 어차피 담당자가 저로 돼 있어서 저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저도 노동청에 간 적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이자, 지연 이자도 낸 적도 있고 그래서 임금체불은 사실은 뭐 계속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 문제를 그 당시 형부인 임정식 씨에게 바로 알렸다는데요. 제가 셰프님한테 먼저 얘기했던 거는 저희 회사가 월양이 좀 너무 모노라식으로 오픈을 하고 이러다가 월양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왜 잘 된다는데 아니라고 이러다가 진짜 애를 월급도 못 줄 거라고 너무 힘들다. 당사자인 이여영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며느리 내보낼 때 그 사람 망가뜨리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기획 이혼. 기획 이혼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쫓겨나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내가 알기로 너희 남편이 남자도 사귀는 사람인 걸로 아는데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사진도 보내고. 그렇게 남편의 성적 취향을 문제 삼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관계가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없다는 건 제가 계속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너무 괴로워서. 부부관계 없음으로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그 서류에 반박이라고 해놓은 게 제가 입냄새가 나서 부부관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하고 주사유는 입냄새였습니다. 평소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혼인 생활을 했다는 임정식 씨. 하지만 그 이유를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성 정체성을 뒤늦게 알았다. 소장이 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서 애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저 주변 셰프들이랑 애들 다 깨이 됐어. 그러니까 애들. 부부관계가 네. 결혼 생활 중에 한 번도 없었다. 아니요. 초반에 있다가 뭐 어느 순간부터 그 상대방이 이제 음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되게 안 좋아요. 이 냄새가 너무 역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니까는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음주를 어느 정도 심하게? 매일 해요, 매일. 마치 평행선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두 사람. 홀로 남겨진 수연이를 볼 때마다 다른 아이도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둘째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 사람한테 자란다는 게 정말 아기가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기만 데려오면 돼요, 지금 현재. 부자인 시댁과 싸울 용기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더 이상 망신당하고 더 이상 뭐 잃을 게 있나 싶어서 저한테 애밖에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려고요.
임정식 씨는 자신의 SNS에 CCTV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쌍둥이 중 임정식 씨가 돌보던 첫째 유치원. 아이가 창밖에서 누군가를 보고 갑자기 놀라 주저앉는데요. 바로 엄마 이여영 씨였습니다. 그대로 교실 안까지 들어와 우는 아이를 달래는가 싶더니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유치원을 떠나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여영 씨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아직도 법적인 다툼이 끝나지 않고 뭐 시간이 다 지나면 어차피 한국이 팩트 자체를 뒤집지는 못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양측 SNS에 따르면 임정식 씨가 다시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쌍둥이는 계속 헤어진 채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고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쌍둥이를 위한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